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무안공항처럼 여수공항에도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어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보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국토부가 여수공항을 포함한 지방공항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토부는 전국공항 전수조사 중 우선 여수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지난주 국토부의 현장 방문과 자료 요청이 있었다며 항행시설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의 규격입니다. 여수공항에 설치된 4m 높이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법상 부러지기 어려운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인 탓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거 후 재설치가 될 경우 정상적인 활주로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여수공항 측은 로컬라이저가 재설치되더라도 한방향 활주로 운항은 가능하다며 공항도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쇳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조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수공항 인근의 철새 도래지는 2곳입니다. 지난 5년간 조류 충돌은 여수 12건으로 무안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조류 퇴치 인력은 4명, 가장 많은 김포공항과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적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국제공항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공항이 특히 이번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계기 착륙 장치와 관련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또 유지 관리 문제가 전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안공항의 구조적 문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대표적인 교통 관문인 여수공항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이번 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광양시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오는 10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순천시도 운영 종료 시점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무안공항과 전남도청, 무안스포츠파크의 합동분향소를 오는 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악성 게시글 대응 전담 수사단은 어제 오전 7시 기준 악성글 315건을 삭제, 차단하고 126건의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붙잡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112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절반은 광주 시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족도 가장 많고 한 다리만 건너면 희생자와 연이 닿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전체가 참사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런 이유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을 지정을 요청했지만 정부 결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속속 가족 곁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179명의 희생자 중 광주에 주소지를 두거나 연고가 있는 희생자만 절반 수준인 85명에 달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한두 다리만 건너면 희생자와 인연이 닿는 처지입니다. 시민분향소의 애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인의 지인들도 탑승하셨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애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분향소가 설치됐다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유가족은 물론 지역민의 집단 트라우마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상적 비탄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데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인연을 맺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면 이런 연유로 정치권과 광주시 등은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확대 선포하지 않아도 희생자 모두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참사 발생지에 국한된다는 관례를 이유로 추가 선포에 미온적인 겁니다. 지역경제, 지역 공동체에 대한 대책 세우고 거기에 따른 또 트라우마, 또 치료까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인데 행안부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는 물론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도 광범위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희생자는 많은데 정부 지원은 없는 광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운영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폐쇄 기간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폐쇄 기간은 당초 오늘까지 해서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한미합동조사팀이 조사를 이어가는 만큼 현장 보존 등을 위해 폐쇄가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를 운영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 창구는 무안공항 관리동 주차장에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사고 수습 과정의 절차상 불편이나 애로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3층에서 운행 중인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안에도 상담 창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순천만 가든마켓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든마켓 측은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2번은 속지 않겠다며 완강한 입장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문을 연 순천만 가든마켓입니다. 꽃과 식물, 다양한 정원 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물품이 지역의 소규모 꽃집들과 겹치다 보니 가든마켓 출범 이전부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고 출범 3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화초 이런 거 가지고 장사하고 그거 갖고 사는데 여기서 그거를 판매를 하니까 지난달 말부터는 다시 피켓 시위가 시작되는 등 반발이 계속되자 가든마켓 측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가든마켓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판매 금지 품목 등을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간접식물이니 화해류를 초화류를 취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아예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오늘 그런 것을 논해보고자. 가든마켓과 순천시는 3년 전인 지난 2021년 말 꽃집에서 취급하는 식물과 자재에 대해 소매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불필요하다며 가든마켓 측이 제안한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창기에 협의체가 다 있었죠. 그게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게 무너지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속지 않습니다. 판매 물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새해에도 반복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특히 가든마켓의 최대 주주인 순천시가 이 같은 상황을 수년째 방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대학교의 한 교수가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의 책을 써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지고 있는 역사 왜곡의 일환이라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출판된 전남대 김재호 교수의 한국경제사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다. 조선왕조와 달리 총독부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주 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남대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식민지배, 독재옹호, 뉴라이트, 김재호 교수 즉각 파면하라! 광복 80주년을 맞은 해에도 여전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분명한 정치적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이에 대해 김재호 교수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로를 깔고 총독부가 촛돌을 놓는다든지 이러는 것은 자원이 우리나라에 투입된 거잖아요.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건데.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이 도로를 깐 것은 수탈을 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근대화 작업의 결과물은 오직 일본이 독점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해묵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 주장은 한 개인의 순수한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뒤틀고 있는 역사 뒤집기의 거대한 진원지입니다.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 어떻게 되찾은 독립을 이렇게 침을 뱉고 폄하할 수 있습니까? 김 교수는 지난 2021년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반대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남대 교수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학 내부에도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편 해당 책을 해외로 배포하려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배포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목포 시내버스가 전국 최초로 공영화에 도전하며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포시와 위탁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만족도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시내버스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순간입니다. 둘, 셋!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질 공영버스.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 등 여러 굴곡 끝에 전국 최초로 공영화가 도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노선 개편을 통해 기존 20개 노선은 15개 노선으로 운행 버스는 137대에서 128대로 축소됐습니다. 목포시가 한 개 권역에 2개 노선을 직영하고 나머지 3개 권역의 13개 노선은 민간 위탁 사업자가 운영합니다. 큰 길 중심과 변화된 도시 구조를 통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공영 시내버스의 편익 인프라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정류장이 신설되고 전기 저상 버스와 LED 행선지 안내판이 도입됐으며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정보 시스템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영 차고지와 충전소 설치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전보다 노선과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10번이 쭉 와서 가고 가는 놈은 없고 1번 한 대만 내고 불편해요 많이. 예전 안 같아요. 또 공영제 도입으로 늘어날 비용은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 직영과 민간 위탁이 혼합된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국 첫 시내버스 공영화를 도입한 목포시. 이번 공영화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연양 코아루 아파트 주민 1동 99만 4,840원, 덕암 현대아파트 101 103동 주민 1동 70만 100원, 고흥군 영남면 사포마을 주민 1동 69만 원, 여수시 한려동 서영식 50만 원,
순천시 덕연동 연양현대아파트 102동 105동 주민 1동 33만 7천 원, 순천시 덕연동 17통 신화마을 주민 1동 25만 원, 여수시 둔덕동 2통 문치마을 주민 1동 23만 5천 원, 순천시 덕연동 구안마을 주민 1동 18만 원, 연양마을 주민 1동 16만 원, 월등면 월평마을 주민 1동 16만 원, 광양시 광양읍 석정마을 경로당 15만 원, 순천시 덕연동 연양 코아루 아파트 경로당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6통 정춘수 통장 10만 원, 정담은 김치 박복심 5만 원, 순천시 황전면 네모전 마을 서일순 2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출생기본수당을 매달 지급합니다. 출생기본수당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전남도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각 시군은 재정 상황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전남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달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남대가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410명 모집에 5,742명이 지원해 4.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창의융합학부로 25대 1을 기록했고 의과대학 일반 전형은 7.05대 1, 지역인재 전형은 4.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조선대 정시 모집 전체 경쟁률은 5.83대 1로 지난해 3.48대 1보다 높아졌습니다. 조선대 최고 경쟁률은 자유전공학부로 31대 1을 기록했고 의예과 일반 전형은 5.58대 1, 지역인재 전형은 4.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수시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정기부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 복원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로 1인 최대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새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